추리문학의 불모지라 불리는 우리나라에 한 추리소설가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방영되어 많은 시청자를 안방으로 불러 모았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소설 원작자 김성종 추리소설가입니다. 대한민국 추리의 아까 한 획을 걷고 신문의 최고의 증인으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추리소설을 발표해가며 우리나라 추리문학계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왔는데요. 70이 넘은 지금도 완벽에 가까운 추리소설을 쓰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자료 수집을 하는 김성종 추리소설가. 그는 우리나라 추리소설계의 산증인입니다. 추리소설의 경우에는 구상을 완벽하게 해요. 실수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합리성이 결여되면 안 되고. 근데 죽었던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한국 추리소설의 대중화에 앞장선 김성종 추리소설가를 만나봅니다. 한국의 목마르트로 불리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 이곳에 김성종 추리소설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요새 그는 새로운 추리소설을 집필 중에 있는데요.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40여 년간 많은 추리소설을 발표하며 추리문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왔지만 아직도 독자들에게 말하고픈 추리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추리소설의 대중화에 끼친 그의 공로는 많은 상을 받으며 사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작품 중 그를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린 작품은 여명의 눈동자로 비극적인 민족의 현대사를 강한 휴머니티의 시각에서 조명한 작품입니다. 당시 여명의 눈동자는 방대한 스케일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주인공 등 흥행의 요소를 골고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정진우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며 촬영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비록 영화사의 사정에 의해서 끝내 영화 제작은 중단이 됐지만 말입니다.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써왔기에 김성종 작가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손꼽기도 하는데요. 그 어느 열차보다도 길 수밖에 없었다. 덜커덩. 철개는 수면으로부터 높이 솟아 있었기 때문에 쇠바퀴가 부딪히는 소리는 매우 웅장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한참 동안 주위를 울렸다. 집중해서 썼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에 그 등장인물들한테 애정이 가요. 애정이 가가지고 그런 작품이 인상에 남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리소설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5열은 대통령 후보 암살과 국가적인 음모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유신체제라는 독특한 시대 배경과 만나 당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성인 남자들을 열공하게 만들었습니다. 5열이 세상에 연재될 때 독자들이 다비드 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냉혹한 살인 기계인데 이상하게 매력이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인물 그 설정은 상당히 성공했던 것 같아요. 국제열차 살인사건은 부산에서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제범죄 무대에 뛰어든 가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 간직한 사연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추리소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최후의 증인이 있습니다. 최후의 증인 초고. 최후의 증인 2. 국가 권력에 침식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손으로 직접 쓴 최후의 증인 초고는 그 당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작품에 매달려 작업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작품 중 특히 최후의 증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1974년 신문사 장편 소설 공모에 이 소설로 당선이 된 후 본격적으로 추리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유정인을 들고 이제 한국일보에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추리소설 청탁에 막 기다렸다듯이 밀려들더라고. 그러니까 매체에서는 추리작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독자들이 쉽게 소설을 접할 수 있도록 신문에도 연재를 해 추리소설의 대중화에 힘썼는데요. 1970년대에는 한 스포츠 신문에 여명의 눈동자와 제5요를 동시에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추정이라는 이름으로 제5열을 연재했고, 그다음에 김동종 본명으로는 이제 여명의 눈동자를 연재했는데요. 굉장히 상반된 주제를 그 한 신문에 이제 동시에 연재를 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추리 소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보니 친필 원고도 아직 그대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뜨거운 여름 해운대 바닷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연쇄 살인 사건을 그린 슬픈 살인도 그중 하나인데요. 당시 신문에 연재되어 지속적으로 추리 소설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글을 쓰다가 지루하고 그러면 그림도 그린다고. 네? 손으로 쓴 게 좀 역시 가치가 있어 보여. 응? 기계로 찍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내 땀이 배어 있는 것 같고, 이거 하나 정말 원시적인 작업이지. 이렇게 추리 소설에 대한 그의 땀과 노력은 꾸준히 대중들을 한국 추리 소설의 세계로 이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추리를 좋아했고 또 어떤 반발심도 있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추리가 이 빛을 볼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추리를 좋아했던 청년의 흔들림 없는 확신은 약 100여 권의 소설을 출간하며 우리나라 추리 소설계의 등불을 밝혔는데요. 최근까지 신작을 발표한 베테랑 작가지만 그에게 추리 소설 창작이란 아직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족이란 건, 창작에서 만족이란 건 있을 수 없지. 다 부끄럽지. 자기 맨 얼굴을 만인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죠.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는데요. 그 결과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침인가? 같이 있었음. 한 번 시작하면은, 읽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흡인력이 굉장히 큰 거죠, 이 작품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뽑아내기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이 잡다하게 나오긴 하죠.